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14번에서 17번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서 빠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고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나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표면 연기랑 심층 연기 찾고 시작해야죠. 항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들은 찾고 시작하면 내용이 문단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보다야 얘가 뒤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한대. 그래서 형식에 집중하니까 표면이야, 표면. 근데 그에 비해 심층, 그러면 얘는 반대로 내면이 중요하겠지. 내면의 솔직한 정서, 이게 더 중요하네. 이걸 불러내어 자신의 내면을 보여줬으니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키는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훨씬 더 활발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이 가상 공간에서는 표면 연기보다 심층 연기를 드러내기가 훨씬 좋겠지. 왜? 익명성, 누군지를 모르잖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 요게 지금 자기 정체성의 개념이야.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익명성, 현실에서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지. 위축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위축되는 사람도 익명성 누군 줄 모르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그쵸? 현실에서는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인터넷 세계에서 탈을 쓰거나 얼굴을 가리고 유튜버로 활동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꿈도 이런 게 비슷하죠, 뭔가?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 가상 공간의 특성이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독 문제로 시험 묻기가 괜찮겠지. 가상 공간의 특성에서 이런 것들 네 가지.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주황색 표시된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핑크색은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 내기가 괜찮아. 단독도 괜찮고 얘를 비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 한번 봅시다.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래. 현실에서는 고정적이잖아.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여러 아이디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에서의 나의 일부분이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 같은 경우는 생성,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봐봐, 현실에서 이게 자유로울 수 있어? 없단 얘기지.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게 아이디란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 될 수도 없고, 왜? 동일시가 되려면 말이 안 되잖아.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 가능해? 생성 변경 소멸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의 견해 차이 이해되셔야 돼.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
경우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한 경우, 그 다음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누구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봐왔대.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다수 의견이 있었대. 왜? 헌법재판소 이번에도 봤듯이 막 8명 이렇게 앉아있잖아.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8명 중에 다수 의견이 이렇게 했나봐. 근데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건 만장일치가 안 됐다는 얘기지. 뭐 7대 1이었든 6대 2였든 5대 3이었든 다수 의견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소수 의견에선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도 괜찮지. 나 해도 되고, 기억, 니은, A, B에서 A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의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의 특성이라든지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그거랑 관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숙지해 놓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에 따라서 알고 모르고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최대한 다 알고 가는 게 내신에서의 가장 기본 팁입니다. 꼭 정리를 잘 하고 가시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네. 심층 연기는 내면이죠.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한다. 이런 게 틀렸지. 형식에 집중하는 건 뭐였어? 심층 연기가 아니라 표면 연기였지.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난다. 당연하죠.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드러내기가 쉽다 했어.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쵸? 뭐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게임 아이디, 닉네임 이런 것들이 있었지. 4번 익명성은 아까 제일 중요했던 개념이죠.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가능하겠고. 5번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내용,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견해, 적절한 걸 고르라 했네.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우선 니은과 달리도 틀렸고 고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가 답이 되겠지.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그치? 인정하니까 당연히 개인, 왜 동일시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 아이디하고 이 개인이 동일시 같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아이디를 공격하면 당연히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죠. 답은 2번이겠네.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 반대로 가야죠. 기억이 니은과 달리라고 해야겠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복합적으로 보는 건 얘는 기억이죠. 기억. 그럼 니은이 틀렸네. 그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틀렸네요. 기억이 그렇게 보겠지.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인터넷 카페에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A는 A, B는 B, C는 C라는 소문자 아이디를 사용한대. 박사학위 소지자인 A는 땡땡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지금 보시면 A라는 사람은 땡땡 전시관의 해설사래. B라는 사람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런게 중요하겠죠. 혼자 다 한다는 게 재밌는 내용이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무가 물고기 관리야, 전시관 관리야. 그러면 B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지. 또 전시관의 해설사도 뭐 몇 명이 없는데 공개가 된다면 누군지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이겠지. 어떤 사람이 땡땡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에 보이시죠? 실명을 언급하면 자기 정체성 밝혀버린 거잖아. 그러면은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 보시면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 지금 실명을 거론했죠? 근데 B 가볼까요? 예, 땡땡, 그치, 요게 지금 문제야. 얘는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데 있잖아. 이거는 아까 뭐 하는데? 혼자 전담하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 다음에 게시판의 분위기를 흐리는 A 누군지 알아 몰라? 그치, 실명도 거론이 안 됐고 누군지도 알 수 없어. 뭐만 알 수 있어? 아이디만 알 수 있는 상태네. 요 세 가지를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실명을 거론해버리거나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실명 거론도 안 되고 누군지도 알 수 없어. 아이디만 알 수 있어. 요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겠네. 봅시다. 1번부터. 가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왜냐, 지금 이 B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겠지. 왜? 지금 보시면 이 B는 이 소문자 B로 아이디를 썼잖아. 얘야 얘. 그럼 얘는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 근데 C는 어때? 아이디만 밝혔잖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지. 맞죠? 나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A는 말도 안 되지. 둘 다 져야겠지 지금. 그래서 답은 2번 되셔야 되고 3번 가와 다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같게 보겠고, 그치? 이게 지금 보시면 가가 뭐였어? 소수, 나가 가나다가 있으면 나가 다수 의견, 다가 소수 의견, 그 다음에 가가 대법원이었지. 그럼 보시면 가하고 다는 대법원과 소수 의견에서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게 보겠고, 나하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서 같게 보겠고, 가나다 모두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모두 같지는 않겠지. 왜? 소수 의견과 달라질 테니까. 이런 것들은 저게 포인트가 되면 되시겠고, 문맥상 하면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요거에서 그냥 가나다 ABC 요 부분만 어떤 케이스로 어떻게 실명, 포인트는 실명과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지, 요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요런 지문들은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용 자체가 쉬우니까. 그래서 시험에 낼 수 있는 요소들도 한 4-5가지 되고,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괜찮겠네요.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